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술을 먹으면서 타임머신이 있으면 언제로 가고 싶냐. 리만 때 가서 주식 사고 싶다. 팬데믹 이전에 주식 사고 싶다고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계십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업그레이드된 주린이 쇼, 저와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린이 쇼 저의 상대팀입니다. 4명의 힘을 합쳐서 저 싸우게 되는데요. 먼저 전략가 전문가 군단입니다. 어벤져스 전문가 군단인데요. 헐크의 힘을 모아 버텨내야 한다. 나스닥을 사수하라.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문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힘듭니다. 힘들. 네. 좀 좀처럼 힘이 안 나네요. 마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뭐 매일 밤을 네. 사투를 하다 보니 나스닥가 사투를 하다 보니까 힘이 네. 빠지네요. 하고 사투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게 뭐 빠지면은 좋을 텐데 그렇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렇죠. 왜 어제도 그러나? 뭐 사실 고점 저점 합치면 하루 변동폭 뭐 4%니까 이게 진짜 뭐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죠.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 순간에 쫄았습니다. 진짜 쫄았습니다. 근데 시간 오늘 근데 네. 어제 오늘 새벽이죠. 좀 네. 꽤 괜찮은 시그널들도 또 잡혀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PPI 나오고 진짜 이대로 무너지나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일감이 문서진 대표 떠올랐어요. 저 어제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맞아. 광주 출장 갔다 오고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나스닥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전방, 후방, 상방, 하방 전방위적으로 주린이를 돕는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네, 어제 정말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짜릿해요? 네, 어제 왜요? 기술주가 뭐가요? 진짜 폭락을 하다가 네. 갑자기 막 20%씩 다 떴거든요, 미국.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게 추세 전환이다 아니면 하루짜리 장난이다. 추세 전환으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제 안정화는 줄 수 있다. 그래요? 네, 안정화는 줄 수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빅스가 내려오기를 바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코인 쪽으로 가시면은요. 진짜 지금 최근 한 3, 4일간에 정말 제 주위에서도 슬픈 소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루나라든가 그렇죠. 지금 이런 코인들 죄송합니다. 정성우님 주린이 쇼 참가자들이요. 슬플 땐 루나를 보세요. 근데 코인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루나가 99% 가까운 네. 제가 알기로는 폭락인데요. 거의 제 코인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요? 뭔데요? 네, 저 이클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네. 그다음에 몇 개 이렇게 코인들 몇 개 있는데 어제 제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하루 만에 한 네. 85% 마이너스.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진짜 네. 확실히 신뢰도를 잃어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무섭다. 코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스테이블이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근데 기술주 반등이랑 코인도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반등했어요? 좀 오르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정도가 이제 버텨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고요. 알트코인들은 네. 도커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성우님이 루나를 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좀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드려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진심이 나오네. 죄송해요. 개미 군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밀린다. 심기일전.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여진님. 근데 요즘은 조금 위안이 되는 게 다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모두가 전 네. 국민이 한 마음일 것 같아서 네. 위안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나만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예. 전세가 망하진 않겠죠. 오르겠죠 다시. 네. 그래도 버는 사람은 번다고 하는데 그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달러 하나.
아니면 달러 하방, 갖고 있는 사람만 진짜 하방에 건 사람들. 근데 이거 네. 하방도 제가 오늘 어려워요. 자료를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하방 투자했을 때 수익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7286번님 이 와중에 죄송합니다 유유 어제 코인 들어갔다고요. 어제? 70% 수익을 났습니다. 공포를 샀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있네요. 대가가 버는 어제. 사람이 네. 있네. 그렇죠. 이게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을 뭐 그렇죠. 먹으신 분들 또 하방 쪽을 베팅하신 분들 좀 쉬운 투자로는 달러를 계속 사모으신 분들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 하나밖에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네, 채권도 한 다 달 동안? 떨어지고 예. 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진님은 지금 심기일전인가요? 네. 뭐 심기일전 해야죠. 네. 아, 심기일전 해야죠. 네. 이들 열심히. 밀리진 않을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네. 롤러코스터가 내려갔으면 이제 올라올 때를 기다리겠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콩입니다. 네. 아 어제는 진짜 저도 꽤나 오랜만에 보는 숫자를 봐가지고 코인도 그렇고 코인을. 주식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올인을 한 상황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정도까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제 너무 많이 또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좀 전문가님들께 좀 여쭤보고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그거겠죠. 이따 또 볼 수가 네. 있겠지만은 손절 라인을 보통 도코는 한 몇 프로를 잡습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은 한 15%, 20% 마이너스 그 정도 변동성이 크니까. 저는 이 정도면 가슴 떨리는데 하면 파는 것 같아요. 이거 더 느낌으로. 가면은 이제 심장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느낌으로. 좀, 네, 느낌으로. 오. 요 정도는 막 마이너스 50 나와도 그냥 마음이 편안할 때는 네, 편안할 보고, 때가 네. 있어요. 네. 특히 코인을 처음 시작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수치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게 느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내려가는 게 너무 빠르니까 맞아. 이 진짜 코인화되고 있지 않나. 주식도.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느낌으로 손절을 하는 그렇습니다. 필링. 네, 필링으로 손절을 하는. 진짜자. 그러나 지금 약간 요즘 마음이 지금 요동 친 거죠. 아 그죠. 이제 저번 시즌도 너무 아쉬웠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주린이 쇼 즐길 수가 있고요.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게임의 법칙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여진님 또 도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저를 이기면은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개되는 수익률들은 다 어제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또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936번님, 전 진짜 요 며칠 장세에선 발도 못 들여놓겠던데 그래도 주린이 분들 대단하세요. 멘탈 잘 챙기고 계신 거죠? 하셨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근데 어제 약간 우리 단톡방에서 좀 보면 흔들리는 듯한 약간.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안 열고 싶은데 이거 수익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우리 주린이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여진님. 네, 저는 나스닥 그 레버리지를 17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조금 5개를 더 샀습니다. 네. 추매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원유 인버스 왠지 조금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넣어서 현금은 1,790원이 있고 저의
총 수익률은 원유 인버스가 근데 마이너스 3.6%. 네, 유가가 떨어진다 쪽에 걸은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더 떨어졌고요. 네. 나스닥 몰랐고요, 레버리지 유가가. 유가는 네. 올랐고 네. 저희 계좌는 더 떨어졌고 네. 나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1.27%가 돼서 저의 총 수익률은 일주일 만에 7%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2%가 됐어요. 와. 우와, 진짜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숫자다. 그런데 또 나스닥이 오늘 밤 당장에라도 한 3, 4% 요즘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걸었기 때문에 8% 수익률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정말 하루는 오르겠지? 더 내리는 것 같아요. 더 내리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오르면 0.08% 오르고 떨어질 때 3%씩 떨어지고 면목이 이게 없어요.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 오디오에 왜 이렇게 문서진 대표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껄껄껄껄이요. 네. 네. 면목이 없으면 면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유도 떨어질 때 와 그거 다시 쳐 올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걸 보고선 저도 참 누가 이때 제 거 봐도 그래요. 누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보고 있나라는 인물어적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 다 안 올리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진님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0.2%였고요. 다음은 도코. 네, 저는 그때 올인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요. 네.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그대로라고 예. 네, 나스닥 레버리지 지금 마이너스 11.13%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돈이 현금이 3,000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뭔가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 그냥 둬야 될지 조금 네. 고민이 돼서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마음은? 아직 마음은- 손절 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네, 사실 마이너스 제가 11%면. 이틀 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는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근데 이제 누가 그 루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네, 코인. 네. 네. 비둘기 이게 발에 매달아 가지고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걸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나스닥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그죠. 왜냐면 지금 진짜 중요한 중심 코인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 더 일단 오늘 선생님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매를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코 지금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1%. 보통 이제 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요 정도에서 손절을 생각하는데 지금 도코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건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 네. 도코의 필링이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제 수익률인데 볼까요? 은 선물. 제가 요즘에 은철진으로 밀고 있는데 은을 무자비하게 뺍니다. 이게 빼도 이렇게 뺄 수가 없을 정도로 금 대비 한 3배를 빼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옛날에 그 생각. 누가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전 세계 소문났나? 소문났나?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달러도 저는 앞으로 떨어질 거다. 달러 값이.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쪽을 걸었는데 여러분들 1288원, 1290원 하니까 달러 인버스의 수익률도 지금 마이너스 2.29%가 됐고요. 저 코덱스 K 신재생은 한 주를 제가 일종의 좀 킵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저걸 9%네요. 보고서는 와 그때 익절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 주 그리고 현금은 고스란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 3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5.59%인데 저는 아직까지 은을 포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게 왜 이러지? 은 관련해서 지금 JP 모건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은 한번 다룰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이너스 5.59%. 9378번님이요. 이번 게임은 우승을 위한 치트키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 말 그게 같아요. 많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빠서 못했어요. 200 더 쓰면은 지금 완벽한 일이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의 순위를 보면은요, 제가 5.59% 마이너스로 선두권입니다. 우와. 이어진님이 마이너스 10.2%, 도코가 마이너스 11%. 와, 그래프 모양이 진짜 네, 무섭네요. 네, 참 우리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앞에 저기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 전문가 군단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신규 종목, 신규 ETF를 소개를 또 하실 텐데 이것도 해주시고 또 갖고 왔었던 네. 예,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문서진 대표. 네, 오늘은 뭐 KB스타 FN 5G 테크 가져왔습니다. 제가 네. 이전 시즌에서도 소개를 했던 거고요. 네. 결국은 이거 이제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KMW나 서진시스템, 솔리드 같은 또 이제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네. 5G가 계속 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왜냐하면 투자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됐고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좀 뭐 경제인들과의 또 만남 또 회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5G 이 통합 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투자해라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통신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니까 정부 입김이 좀 많이 좌우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라고 하면 국내 쪽 투자도 이제 진행될 거고 미국은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반등을 하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미국향 비중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네. 미국은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 하반기는 유럽도 또 스타트를 걸거든요. 뭐 그렇다면 5G는 지금부터는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걸 가져 나왔고요. 네. 그다음 이제 시장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오늘 제가 새벽에 시장을 보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하나를 보고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하나 봤거든요. 부정적인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빠진 거는 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애플을 빼는 거는 명확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펀드에서 운용을 할 때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릴 때는 제일 손실률이 큰 거부터 잘라요. 자르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제일 수익률이 높은 거를 자르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은 애플까지 잘라야 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플까지 저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건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이겠죠. 네. 근데 반대로 또 그날 오늘 새벽에 또 동일한 시점에 괜찮은 시그널은 뭐 지금 앞서 그 황주명 대표도 뭐 로블록스 급등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리비안 그다음에 루시드 그다음에 뭐 유니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고평가 기술주들이 어제 다 급등을 했거든요. 막 20%씩. 근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쇼커버링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달리 생각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쇼커버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이 정도면 뺄 만큼 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시그널은 또 바닥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하면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잖아요. 네. 그걸 빌려서 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 파는 건데 결국은 어쨌든 내가 남한테 빌려서 미리 먼저 매도를 해놔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익을 챙기려면 나중에 다시 대갚아야 되거든요. 빌린 걸 대갚으면서 수익을 내는데 그 대갚는 행위를 쇼커버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놓고 예를 들어 나는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만약에 5,000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5,000원에 사서 팔면 다시 대갚아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예요? 10,000원에 팔아서 이익 났는데 5,000원에 사주면 되니까 5,000원 이익을 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매도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건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바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공매도 물량이 줄었다는 거죠. 왜냐면 근데 주가가 더 떨어질 줄 알았으면 왜 풀어주겠습니까? 공매도 끝까지 막 밑바닥까지 가서 먹을 텐데 중간에 지금 풀어준 건데 그렇죠. 다시 또 치려고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S&P 요즘에 빅스가 시장은 많이 떨어지는데 변동성이 큰데 빅스의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빅스는 결국에는 S&P 500에 대한 옵션 포지션의 변동성이거든요. 그 최근에 근데 옵션을 포지션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S&P 500을 내가 현물로 들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자산을 유지하고 싶어.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나는 이거는 보존하고 싶으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지를 풋옵션으로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해지할 자산이 별로 없어. 그냥 굳이 옵션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륨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빅스가 변동성이 주는 거. 근데 이것도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재료긴 합니다. 네. 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바닥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닷컴 버블 때처럼 위치에서 거의 다 떨어졌다. 빠질 놈들은 다 빠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레이 달리오 형님께서 우리 목돈 연구소를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했던 말을 오늘 보니까 그 블룸버그에 이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기고를요? 네, 네. 기고를 하셨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분이 나름 하는 6개 지표를 조합해서 버블을 측정하는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40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버블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버블 다 빠졌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음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나스닥의 이제 하락률인데 네. 보시면 지금 거의 리만 사태급까지 떨어졌어요. 네. 하락률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시장 상황이 리만 같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실제로 터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만으로 지금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역시도 빠질 만큼 굉장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다음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표가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요? 마치 무슨 드라큘라 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네. 빨간색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이 그 공매도를 주력으로 하는 이제 쪽에서 네. 만든 보고서라서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약세장은 들어가면 마이너스 30이 기본이고 그렇죠. 왜 2008년 때는 마이너스 50도 되고 있는데 문선진 대표는 일단 마이너스 30을 맞았으니까 그렇죠. 기본은 하고 있다. 네. 기본을 이미, 했다. 빠질 만큼 다 빠졌다. 네, 저는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때는 리만 때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아닌데 이미 우려감으로 빠진 건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표를 보면 이게 이제 나스닥의 표인데 요 녹색 부분이 제가 쳐놓은 게 여기 10,000포인트고요. 2020년 10,000포인트. 예. 그다음에 그게 2020년에 11,500포인트.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해놓은데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3월달 네. 포인트인데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표. 다음 표요. 예. 요거는 네. 많은 요즘에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SQQQ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10,000포인트에서 SQQQ를 사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10,000포인트에서 지금 어찌 보면 2020년에 만에서 내가 SQQ를 샀으면 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손실률이 적을 것 같죠. 지금 중요한 건 그때 샀으면 얼마나 아직까지 70%예요. 마이너스 70%.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2020년에 11,300포인트에서 만약에 매도를 SQQ를 샀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50%입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추세를 못 타버리면 미리 한 방에 세게 맞고 보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방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야기를 한마디를 할게요.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제가 예, 왜 예. 하방을 예, 왜 싫어하냐면 예, 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하락을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닷컴 버블 때. 그 이후에는 하락이 1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 충분히 많이 조정됐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어제 저도 좀 긍정적이게 보긴 한 게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이번 주 화요일이군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술주들이 한 마이너스 7-80%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 버블이랑 다르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80%가 됐었고요. 예. 코인베이스도 마이너스 75%에서 80%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누군가는 또 수익을 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뼈아픈 얘기긴 한데 물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이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스닥 피날레를 좀 했던 거고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1,000원짜리가 2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200원짜리가 2배가 되려면 400원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수익을 보기 쉬운 장세예요. 신규 투자자는 신규 투자자. 예, 예.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화나는 장세고요. 맞아요. 원금 보존하기까지 이제 엄청 거듭 기다려야죠. 근데 보통 예.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리 손절했던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떠한 루틴, 뭐 부동산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식이 잔인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1,400포인트 갈 때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받고 네. 그 전에 들고 있었다는 본전을 다시 매도하는 상황밖에 안 나왔던 케이스거든요. 2,200에 있던 분은 그렇죠. 예. 네, 또 예. 거기 오면 또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 팔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고맙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고 영원히 계속되는 반복되는 핵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달러가 조금 이제 드디어 조금 살짝 주춤해졌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저는 은두 저도 많이 보는데 네. 은두 차츰 멈추려고 하는데 잘 안 멈추긴 한데 멈추려고 자꾸 도전을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코인을 과감하게 좀 이때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네. 코인이 몇 개 갑자기 그 수급처럼
타락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보라는 것이 공평하진 않거든요. 조금 더 불공평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티브,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 수동적인 액티브가 있고 적극적인 액티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장에 대놓고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로 사는 거. 그러니까 차익강도가 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로 사는 물량이 어제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회복했네요. 네. 지금요 또 갑자기. 예.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 어제 딱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원래는 그러니까 파란색 체결 하락에 그 때리는 물량이 많았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좀 콜 위로 사는 물량이 많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코인에 대해 좀 팁을 드리면 기술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MOU나 합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코인이 분산화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받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나중에 또 이해해. 예, 나중에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전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미디어 이런 것들 바닥에서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각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만약에 지금 손실이 큰 구간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니켈 2배짜리 니켈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갖고 오는 빅스입니다. 네. 한번 오늘의 소개 종목은 빅스 그겁니까? 드디어. 바르고 네, 그겁니까? 신한 XFP 500 빅스 오랜만에 다시 예, 데리고 드디어 왔어요.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네요. 도코님 도코. 눈이 이제 반짝반짝. 네. 이거잖아요, 선생님. 이거를 1라운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예. 이게 이제 마약 같은 종목인데요. 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천 이제 내려올 것 같아요, 빅스가. 그러니까 빅스가 좀 내려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오게 그럼 되면 주가는 오른다. 예, 근데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으니까 빅스는 자연스럽게 좀 공포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만큼 빅스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8,500원,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빅스를 갖고 왔다. 근데 지금 10,000원 넘어간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네. 예, 그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황지면 대표는 다시 신한 S&P 500 빅스입니다. 그렇죠. ETN이고요. 종목 번호가 500058. 예. 네. 이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빅스라는 게 네. 항상 이렇게 마음대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을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상단이 항상 막혀 있어요. 12,000원 뭐 요 상품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게 싸게 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황지면 대표도 당분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 그러니까 하락이 막혔다는 정도로 보는 건가요? 네, 저는 추가 하락이 하락은? 막혔다는 구조라서 네. 여기서 하락해서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내 공매도 입장에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 파이가 얼만큼 남았지? 예. 이 파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ETF는 여러 가지 주식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빅스는 그게 아니라 빅스 지수 하나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아침에 검색을 해봤는데 빅스가 신한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예. 네네. 그 ETF에서 설정값을 그냥 가격을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조금 팁을 드린다면 그냥 거래량 많은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게 LP 활동도 많고 그래도 많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19번님이 소장님 너무 궁금한데요. 달러 인버스요. 제가 지금 담고 있죠. 달러 수합, 통화 수합일 것 같습니다. 통화 수합하면 환율은 떨어질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플러스가 되죠. 이게 제가 우리 기다리고 투자하신 계신 달러 거죠. 인버스는 달러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평가하잖아요. 달러 인덱스라는 것도 있고요. 6개 통화 가치,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 달러 인버스는 거래소에서 원달러 환율을 선물 지수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요. 네,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 선물 지수는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보고요. 이 오히려 지금 달러 인버스를 걸었기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 두두두둑 떨어진다면 제가 담은 그 달러 인버스 ETF는 벌써 행복하신 올라간다라고 아닙니다. 저는 통화 수업 때문에가 아니라 과하다.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 과하다라는 쪽이고요. 이상호님 도코가 기다린 빅스 이제 가나요? 도코 지금 마음 어때요? 지금 약간 설레나요? 되게 두근두근되고 마치 롤러코스터 그 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다음 거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소개만으로. 네, 지금 행복해요. 아직 비싼데 빅스가. 근데 저 10,000원대에서도 계속 수익 내면서 했었기 때문에 좀 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스닥백 레버리지의 손절도 뭐 네, 이제 투자금 반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제가 여기서 딱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님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술을 먹으면서 타임머신이 있으면 언제로 가고 싶냐. 리만 때 가서 주식 사고 싶다. 팬데믹 이전에 주식 사고 싶다고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계십니다. 지금 사야 돼요. 와, 돈이 없는데. 샤머니즘이다. 이대호님 다음 주엔 다들 웃으면서 방송하실 거 예상해 본다고 와. 하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다음 라운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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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